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문영진 콘서트 나의 노래. 마이클 볼튼이 극찬한 최정상급 보컬리스트 문영진. 그가 선사하는 불후의 명곡을 느껴보세요. 2월 13일부터 백암 아트홀, 예매 인터파크 예스24, 8세 이상 관람가.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라디오 최재민 김민기의 DD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언론사인 국민TV는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조합비로 운영되는 공정언론입니다. 국민.tv로 들어오시면 조합원 가입과 함께 생방송을 청취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팟빵에서 국민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구독하기와 다운로드 많이 해주세요. 네, 광고. 저희 국민TV 라디오의 자랑이죠. 재밌는 광고. 몇 가지 들으셨습니다. 오늘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방송이. 그동안에는 그냥, 팟캐스트를 통해서 라디오로만 방송을 들으셨는데, 오늘부터 TV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공개 방송을 테스트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국민TV DD쇼를 검색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팟빵 앱에서도 뉴스K 보시듯이 TV 보기를 하시면은 지금 이 방송을 영상으로 조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테스트 방송이니까 너무 화려한 TV 방송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보이면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음악 공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백드롭 뉴스라는 코너를 간혹 따로 하기도 하고, 또 간추리 뉴스를 또 따로 추려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토크쇼입니다. 그야말로 토크쇼예요. 연주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음악을 조금 추천해 주시면은 음악을 같이 듣는 시간은 있고요. 정말 귀한 손님들입니다. 각자, 직접 소개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왼쪽에 계신 형님부터, 이쪽에 계신 형님까지, 먼저 일단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마이크들 드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위에서 기타 치는 신대철이라고 합니다. 네. 알아. 요즘에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바른음원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세계 최초의 음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바음협의 이사장으로 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계의 전원일기, 팟캐스트계의 무한도전, 팟캐스트 EJ의 세작 윤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물론 팟캐스트 쪽 얘기도 있겠지만 옆에 계시는 우리 신대철 이사장님 모시고 저도 역시 바른음원 협동조합에 제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패널이 원래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되는데 조심스러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토크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옆에 서영석 이사장님까지 모셨잖아요. 네,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직접 2시간을 무슨 재미로 때우시려고 지금 이런 구성을 하신 겁니까? 지금 사막에 버려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험 방송의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세장님이었고요. 이쪽에 계신 분도 직접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서영석이고요. 미래유동조합 국민TV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소리가 우우 하니까 굉장히 앞에 많이 있는 것 같죠? 몇 명 안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DD쇼는 네. 우리 나라에 네. 숨어 있는 네.
실력 있는 밴드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사사치 찾아내지 못하고 간혹 중복 출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근데 너무 겸손히 말씀이시고 네. 사실 최재민과 김민기의 디디쇼를 통해서 실력 있는 밴드들이 많이 발굴됐다는 음악계의 평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크쇼에까지 진출을 해서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을 긴장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저도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게다가 오늘 그 첫 방송에 저는 이 국민 TV에서 생중계 테스트한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어요. 대부분의 그 국민 TV나 국민 라디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접니다. 네. 게다가 이제 EJ 협동조합의 우리 사장님 그리고 바른어머니 협동조합의 신대철 이사장님 같은 이런 중량급의 게스트까지 섭외하신 걸 보고 정말 존경의 염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여튼 좋은 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다 같이 박수로 해주시죠. 항상 보면은 저희 디디쇼가 섭외는 참 굉장한 분들을 섭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용을 그렇게 알차게 꾸미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제발 부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뉴스가 없는 대신 이제 첫 번째 토크로 두 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알아본 것들을 묻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신대철 이사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참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밴드의 리더였기 때문에 신하위라는 밴드의 리더였기 때문에 대철이 형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익숙해요. 그러나 지금 이미 이사님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 인터뷰에 보니까 네. 신 사장님이라고 부르신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뭐 또 그렇지 않고요. 그냥. 가게도 오픈하셨나요? 왜 제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내가 한 얘기지. 농담이었어요? 네, 근데 그 기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이사장님 그러니까. 네. 나 원래 신사장이야. 뭐 이제 그런 농담을 했더니. 그거 듣고 빵 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아무도 안 이럴 때 리액션 해달라고 있는 거예요. 공개 방송할 때. 이럴 때 박수 치면서 하하하 웃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카메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페이크가 안 되는. 근데 여기 카메라 온 게 지금 첫 방송이래요. 네, 시험 방송. 예, 시험 방송입니다. 꼭 시험 방송 같은 거 할 때 꼭 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요런 거 할 때 부르더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테스트 할 때만 꼭 불러요.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저기 저기 PD 이런 분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PD도 조금 전에 알았고요. 항상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TV국과 라디오국이 6층과 9층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상의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찍고 싶으면 찍는 거고 내보내고 싶으면 내보내고. 오해하실까 봐서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네. 근데 여하튼 이제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런데 오늘 TV로 말하자면 이제 보이는 라디오 테스트를 한다는 사실은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게 이제 카메라 테스트가 성공을 하게 되면 말이죠. 이제 이 TV 방송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디디쇼가. 그렇게 되면 글쎄요. 가능하다면 신하위가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하면 얼마나 좋을까. 보이시죠, 이 반응? 오늘 생각 좀 해보고 일단 결정. 네. 뒤늦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네, 오늘 방송 중에 내내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바른음원협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디테일을
많이 알기가 어렵죠.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은 굉장히 조금 뭘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이런저런 과정도 거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음악이 이제 디지털로 유통되기 시작한 시점이 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네.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디지털 음원들이 이제 유통되기 시작했고, 소위 뭐 멜론을 통해서 처음에 멜론이 이제 10년 전에 생겼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네. 그 음악 권리자들,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고 혹은 제작하고 하는 음악 권리자들의 권리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수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짜여진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까지 오프라인 시장이 이제 약간 살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오프라인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디지털 시장이 생겼을 때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 비중이 크겠나라고 약간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지금의 플랫폼 구조를 만들어낼 때 설계 자체가 완전히 이제 권리자한테 불리하게끔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게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장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음악 권리자들에게 점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누적이 됐던 어떤 그런 것들이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왜 권리를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이 지금 없잖아요, 한국에. 없다시피 하죠. 없죠. 있긴 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완전히 이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화 같은 경우는 개봉관이 있잖아요. 개봉관 요즘 1000만 이상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 뭐 최근에도 무슨 국제시장인가 그 영화 1200만 뭐 넘어왔다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 개봉관에서 이제 영화가 내려가면은 이제 디지털 시장으로 들어오죠. IPTV라든지 뭐 이런 2차 시장이 또 있는 거죠. 네. 근데 음악은 처음부터 디지털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음반을 만들면은 처음부터 뭐 디지털 음원 플랫폼에다가 음악을 이제 유통을 하게 되는 거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분배 구조나 혹은 음악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그 플랫폼에 유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뭔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좀 이게 좀 각성해야 되겠다 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로만 끝내서 안 된다. 동시에 대안까지도 제시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안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의 바른음원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 옛날에는 뭐 밀리언셀러 해가지고 음반이 100만 장 팔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음반 100만 장 시대가 마지막으로 마감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90년대죠. 90년대입니까? 네. 그러니까 IMF 이전이라고 보셔야 되죠. 네, 네. 1997년 이전. IMF 이전까지는 이제 100만 장 이상 판매가 올리는 이제 그런 음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IMF 사태 이후에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시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이제 깔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잘 아시겠지만 소리바다라든지 또 P2P 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네. 소리바다, 벅스 이런 사이트들이 원래는 다 불법 사이트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합법화가 됐지만은 어쨌든 음악이 이제 돈 안 내고 공짜로 유통되는 시기가 한동안 지속됐었어요. 이제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음악인들이 이런 오프라인 시장, 음반 시장 혹은 CD 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디지털 부분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제대로 안 했던 것이 그렇죠. 결국은 지금 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00원 벌면은 뮤지션에게는 뭐 1원밖에 안 가는 이런 터무니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뮤지션들은 또 그 대상조차도 아니었고, 네. 그나마도 제작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들조차도 짐작하지 못했던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팬층이 있는 그 가수들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얘기하겠는데 조관우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음반을 내면 요즘은 어느 정도 팔리는 걸로 나옵니까? 음반은 이제 CD는 안 팔리죠 이제. 전혀 안 팔립니까? 네, 요즘은 뮤지션들이 CD를 명함으로 찍는다라고 일부 얘기하죠. 아이돌 그룹 중에서 네. 이제 아주 팬덤이 아주 대단한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JYJ라든지 이런 이제 그렇죠. 네. 뭐 이제 아주 팬덤이 아주 두텁고 그 많은 그런 아이돌들은 이제 CD가 나가기도 하죠. 판매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 대부분 팬클럽에서 소진하는 거죠. 이제 그게. 실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는 거는 요즘 이제 뭐 모바일을 이용해서 이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음악 소비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저도 네. 뭐 음악 들을 네. 때는 출퇴근 하면서 휴대폰으로 들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실정 기왕 나오신 김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플랫폼 제작자들은 얼마 정도 가져가고 결국 뮤지션께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가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통 지금 뭐 멜론이나 진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플랫폼들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보통 사실 그 상품을 사실 때 네. 보통 이제 정액제 상품들을 이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제한 스트리밍이 포함된 그리고 일부 이제 그 다운로드가 포함된 그런 상품들을 사시는데 보통 뭐 한 7,000원에서 8,000원 혹은 뭐 한 11,000원대까지 10,000원 초반대까지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거 대부분 할인해서 팔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한 6,000원 언더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기준은 그거예요. 보통 지금 무제한 스트리밍의 가격은 일반 유저가 한 달에 1,000회 정도 음악을 들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6,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 번 스트리밍 할 때 6원인 거죠. 6원. 네, 6원인데 그 중에서 2.4원은 플랫폼 몫이에요. 2.4원은? 네, 그리고 3.6원은 이제 권리자들한테 가는 몫인데요. 이런 거죠. 플랫폼은 하나고 음악은 예를 들어서 1,000곡을 들었다 그랬을 때 그 제작사가 1,0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500개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 가수에게 가는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자리 잡은 인식이 뭐냐면은 음반 내서 돈을 못 번다거든요. 그래서 음반을 만드는 이유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음반을 만들고 그 음반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연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음반을 만들어요. 그렇죠. 행사장에서 음반 팔고. 아니 거기서 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아직 구조가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정상적인 구조는 아닌 거죠. 이게. 근데 지금 바른 음원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그거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은 다 고치지 못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안전장치. 지금 이제 조금씩 사람들 인식도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여태까지 이제 이런 인식을 서로 이제 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이제 서로 공유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조금씩 법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플랫폼도 만들겠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도 막 모집하고 뭐 이런 운동을 또
기존에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좀 보여요, 저희는. 그렇다면은 조금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공감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결합하기 시작했죠. 결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저작권법을 이제 개정을 이제 곧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요? 기존의 저작권법 105조 5항과 8항이 굉장히 문제 조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조만간 아마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사전 승인제라고 이제 음악을 처음에 이제 그 문제 조항이 뭐냐면은 그게 음악 사전 승인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음악을 팔 때 사전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니까 바꿔달라. 그래서 저작권협회에서도 지금 이제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조금씩의 변화는 생겨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말씀. 여기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아이돌들의 CD는 그냥 사진집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보집에 가깝죠. 네. 예, 그게 정확한 얘기인 것 같네요. 그리고 두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기간 동안 이쪽 산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늘 주창을 했던 게 이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제를 해야 될 겁니다. 소비자는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은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이 맨 먼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로 6원이요? 3.6원이요? 올랐단 얘기죠. 그럼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직한 소비를 하고 싶어야지 나쁜 소비를 하고 싶어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뮤지션들이 홀대를 받으면은 결국은 음악 제작 의욕이 꺾이는 거고, 그러면은 다양하고 좋은 음악들이 나올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꾸 그러면 제가 제작사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행사 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아이돌 만들고 행사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리스닝을 할 수 있는 음악들이 없잖아요. 물론 조금 연결이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 공중파에 보면 뭐 부르의 명곡, 나는 가수다. 얼마 전에는 심지어는 토토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단순히 90년대를 추억한다는 개념, 옛날을 추억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노래들보다 예전의 노래들이 훨씬 더 깊이가 있다라고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니까 방송 제작, 컨텐츠 제작자들이 저렇게 해서라도 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노래들은 지금도 들어도 좋은데 지금 노래들은 그 수명이 짧잖아요. 그렇죠. 청각적이기보다는 시각적으로 더 좋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주얼을 위한 백그라운드 뮤직 같은 그런 어떤 입장이 됐죠. 음악이라는 게. 바른 음원 협동조합 지금 조합원들 몇 명쯤 됩니까? 저희가 지금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1,400명. 굉장히 크네요. 1,500. 예, 1,500인데 아직 이제 승인 대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 가입하고 회원 가입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해놓으면 왜 국민TV도 똑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저희들은 조합원 숫자는 28,600명 되는데 네. 회원으로 가입한 숫자는 한 4만 명 됩니다. 네, 그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저희도 그분들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합원 가입과 회원 가입에 대해서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리까리 하다 보니까는 나 조합원 아니야?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더 당당하게 전화를 하십니다. 나 조합원이에요. 라고 해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조합원이 아니시고 그냥 회원가입만 하신 분들은 빨리 조합원 정식 절차를 밟아주시면 미디어 협동조합과 바른음원 협동조합 모두에게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가입할 수 있는 좀 가이드를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해놨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면요. 그 회원가입 칸이 있고요. 거기서 개인정보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라면 필수로 출자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일종의 보증금 같은 개념으로 출자금을 넣으시고 자기의 개인정보를 넣으시면 조합원 정식 자격이 획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이체가 가능합니까? 네, 다 가능합니다. 여기도 그렇습니까? 저희야 얘기하면 말밥 있죠. 네.
근데 저희는 뭐 한 이제 그 출자금을 낸 조합원 숫자가 3만 명 가까이 되고 월 조합비 납부도 억 단위로 넘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잘 이제 구비되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1000명 되면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기왕 나왔으면 선전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 www.bmcook.org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mcoop.org로 접속을 하시면 근데 그렇게 하면 잘 모르고요. 네. 저기 포털에서 바른어문협동조합 검색하시면 바로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면 들어가요. 저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협동과 상생. 미디어 협동조합에 계신 많은 조합원분들이 네. 분명히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들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 바른원 협회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초반에 다 파헤치면 재미없고요. 이 방송이 재밌을 거라는 기대를 지금 하시면 안 되죠? 아직도요? 아, 벌써요? 네. 나는 재밌는데. 바른어문협동조합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니, 저도 음악 좋아해요. 네. 물론 이제 대중가요는 뭐 그렇게 잘 듣지는 않는데 락은 좋아합니다. 네. 신중현 선생님의 미인 아주 좋아합니다. 좀 있으면 내 신중현 선생님이 나올 거예요. 네, 명곡이죠. 이제 아니 여기 뭐 막걸리 같은 거 몇 병 좀. 아니 나는 EJ의 우리 사장님이 바른어문협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사실도 지금 방금 알았어요. 근데 조합원일 뿐만 아니고요. 예. 현재 거기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이시구나. 그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줘? 사전 정보를 줘야지. 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EJ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기를 원할 것 같아요. 네. EJ 역사 생활 역사 협동조합입니다. 생활 역사 협동조합.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합정동 근처에 저희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성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EJ 협동조합은 처음에 EJ라는 팟캐스트 콘텐츠를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전에 네네. 예, 제가 두 번째로 묻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사전 질문지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조합에 뭐 가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EJ를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세정님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그냥 방송만 듣고 그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세 분이 모이게 된 것부터 네. 조금 그 EJ의 역사를 좀 전체적으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2012년 5월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2012년? 네, 2012년. 격동이 5월이었어요. 2012년이었습니다. 네. 어느 날, 모 사이트, 이제, 연예인 팬 사이트입니다. 그냥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김구라, 황봉화, 노숙자 팬 사이트 도시탈출이라는 곳에서 도시탈출? 네, 도탈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저도 거기 자주 갑니다. 3명의 이제 회원들이 이제 밖에서 어느 날 오프에서 만났는데 3명 다 만나보니까 나이도 동갑에 3명 다 앉아가지고 새벽 4시까지 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원래는 2명이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박사하고 이 작가랑 원래 둘이 하려고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1회를 둘이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업로드를 제가 담당을 했고요. 근데 둘이 해보니까 사실 방송 안 해봤던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얘기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빨이 막히니까 괜히 재미도 없고요. 그랬다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가 저희가 이제 1회 정식으로 녹음한 1회에 게스트로 갔습니다. 원래는 방송 녹음한 게 구경하고 싶어서 갔다가 2회 때 아이튠즈 그 리플 다는데 그런 리플이 달린 거예요. 원래 저는 이제 2회 때부터 안 나가는 거였는데 이 작가가 그 리플을 봤답니다. 저 사람 목소리 좋아요. 라고 하니까 이 작가가 그래. 그럼 여자 청취자들을 잡기 위해서는 쟤는 컨텐츠는 없더라도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 때문에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았죠. 합이 좋았죠. 왜냐면 이동영 작가는 그때 영원한 라이벌 김대김이라는 책을 이미 썼던 작가고요. 다만 무명이었습니다. 그 책은 잘 팔렸는데 얘를 몰라요. 그리고 이종호는 철학 박사인데 저기 지방대에서 이제 보따리 장수 강사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콘텐츠를 갖고 있고요. 네. 한 사람은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반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명이 모이니까 어느 정도 합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때 6월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낙곰수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막 끌고 있었어요. 그때만. 네. 뭐 주진우 기자가 나오면서 재미도 있어지고 우리 또 김용민 PD님께서 갑자기 또 이제 성대모사를 시작하시면서 본인의 제2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팟캐스트라는 것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던 그 시점에 네. 딱 보니까 저희도 우리가 해도 잡겠는데 잘하면?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꿈을 꿨죠. 원래 꿈은 크게 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됐다가 뭐, 3명 다 그때는 비전이 없었어요. 3명 다 뭐, 미래가 없는 37살이었는데, 결혼도 못했고요. 방송을 쭉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좋아해주는, 물론 호프건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에 욕도 많고, 저질스럽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는, 고상하신 분들은 못 들어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어느 정도 저희도 거기도 시간 투여를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작가도 점점 바빠지게 되고, 집중을 많이 했죠. 네. 이렇게 하다가, 저희는 그 녹음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성신여대 입구, 어디 가산 디지털 단지 막 이런 데, 저희 쓰는 속된 표현으로 메뚜기를 뛴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을 방송하다 보니까, 네. 팬분들이, 야, 얘들은 최소한 안정적으로 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뭔가를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갑자기 모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걸로 할까? 뭐 그냥 만들어 놓을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갈까?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뜻을 모으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때는. 네. 또 뜻을 모으고 어느 정도 자기 선명성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는 협동조합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뜻을 모으고 저희는 안정적인 컨텐츠 제작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해서 저희 한 700명, 780여 명 되는 발기인으로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소한 이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기 약속을 한 거는 최소한 박근혜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이 방송을 하겠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왜냐면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희 나이가 너무 많아져요. 40살 중반입니다. 더 이상 욕할 기록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번 고민 좀 해봐야겠다. 좋은 시절이 오면 그만두겠다라는 한시적인 시한부 방송을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바른원 협회의 이사장님이신 신대철 씨와 회장님 두 분이 네. 뮤생이라는 또 방송을 새로 시작하셨어요. 신대철 윤종훈의 뮤생이라는 네. 정말로 고퀄리티의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예,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아니, 뭐, 오늘 알았습니다만은. 네. 다수의 영화 OST에 참가하셨던 우리 불세출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선생님께서 직접 편집을 해주시는 매우 따뜻하고 하이 퀄리티의 방송입니다. 국민TV에는 모든 걸 다 해내는 김용민 PD가 있다면 저희에게는 아티스트 신대철님이 계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 팟캐스트 목록에서요. 신대철 윤종훈의 뮤생, 그러니까 미생을 대놓고 패러디를 했습니다. 뮤생을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면 다른 음악 방송과는 다른 소소한 재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 런칭하기 전에요. 디디쇼도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알았죠. 아, 디디쇼는 우리 김민기 선생님은 재미하고는 거리를 어느 정도 두셨구나. 캐릭터 분석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예. 아까 처음 들었다고 한 얘기는 사실 농담이고, 하이 퀄리티라고 하니까 한 얘기입니다. 사실, 팟캐스트가 인기가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넷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방통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 방송의 자유도를 가늠하는 굉장히 큰 기준이 돼요. 네. 지상파 같은 경우에서는 욕 잘못해가지고 경고나 제재 받으면은 나중에 제어가 받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표현의 자유가 좀 위축이 되는 반면에 이제 방통심의위원회와 전혀 관계없는 팟캐스트는 훨씬 더 자유롭죠. 이게 이제 자유롭다 보면은 늘 얘기하는 이제 퀄리티. 이게 뭔가 좀 품위가 없다. 이런 이제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생각이 언뜻 나가지고 하이 퀄리티, 고 퀄리티 하길래 내가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팟캐스트라는 방송으로 사람들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여해서 만들어낸다는 건 그만큼 지금의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언론의 공정성, 언론의 어떤 진정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에너지들이 팟캐스트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공중파가 제대로 했으면 안 할걸요, 아마? 공룡파가 뭐 제대로 한다 손 치더라도 네. 저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한은 네. 팟캐스트의 활로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자유로움을 나름대로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게 뭐 좀 뭐 시쳇말로 욕도 하고 아니면 좀 고강도의 얘기를 하면은 뭐 품위 없다는 등 이런 식의 폄하 여기에 대해서 좀 진저리를 치는 거죠. 저도 뭐 제도권 언론에서 30년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뭐 방송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늘상 심의를 저는 신문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을 반추를 해보면은 실제로 그런 규제가 표현의 자유 위축을 불러오고 그런 것들이 거꾸로 팟캐스트의 이제 활로를 담보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늘 생각이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슬픈 일이죠. 근데 아니 신대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그렇게 어디 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즐기는 편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이제 술이나 좀 드셔야 뭐 네.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편인데 이 팟캐스트에서도 정말 그 달변가로 알려지신 그 세작 씨와 같이 방송을 결심하셨다는 게 그 의도가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바른음원 협회에 대한 사실 네. 바른음원 협회가 아니고 협동조합. 협동조합. 네. 바른음원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 이해가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협회라고 그러더라고. 여기 협동조합입니다. 술 한 병만 주세요. 소사이어티가 아니고 코퍼레이션이에요. 좀 이거 되네. 뭐 물어봤지? 아니 평소에 말씀 별로 안 하시는데 네. 어쩌다가 말로 하는 팟캐스트까지 네. 진행을 나- 하시는 어떻게 하다가 나는 그런 결심을 하셨나? 저는 가만히 있고 앞에 이제 세작이 이제 주로 많이 떠들고 나는 주로 이제 중간에 양념치는 역할만 이렇게 하고 아니 평소에 이제 이세이를 들었을 때는 세장님도 막 이렇게 이 얘기를 막 이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양념을 막 치면서 그렇죠. 그렇게, 거기서 제 예, 포지션은 양념입니다. 미드필더 같은 네. 축구에서 미드필더 같은 막 이렇게 끌어내렸다가 밀어 올렸다가 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보니까 여기 곽태휘 선수가 이 공격수로 올라갔듯이 이번에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EJ에서 무한도전에서 네. 박명수가 비주얼 퀄리티 다른 프로 나가가지고 메인 MC 맡은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고요. 신대철 이사장님은 방송에서 컨셉이 어쨌든 선배님이시잖아요. 그 음악계 네. 얘기 정확히 네. 아시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리얼한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꺼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컨셉이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 음악가들이 보통 이제 가수든 뭐 음악을 하는 사람들, 좀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 나가고 방송 나가서 차마 못했던 얘기, 차마 많죠, 못했던 많죠.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제도권 언론에서는 참 못하는 얘기를 그냥 우리 방송에서 해라. 라는 그걸. 게 컨셉이에요. 예. 좋은 예, 컨셉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사기당했던 얘기 뭐 이런 거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그거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예요? 예, 그거를 여시겠어요? 아니 이게 살짝 열었어. 살짝 예, 열었어. 지금 살짝 이미 여셨어요. 이미 맘만 문제더라고요. 보이시는 거니까 예. 겁내지 아니, 마세요. 근데 그거를 좀 해보라고 했는데 되게 몸을 사려. 그러니까 아직 버릇이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습관적으로. 저도 가진 게 좀 못하는 거. 있어요. 아 그러면 네, 요번 있죠. 우린 누구나 다음 편에 있죠. 그러면 우리 한번. 예. 그러니까 요번 오늘 업로드 할 건데 3회가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 네. 시나이 미아 씨가 밴드에 나와요, 미아 씨. 대해서 알려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시나위는 일단 이제 하다 보면 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나위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네. 한 10회 정도 가야 돼요. 10회 정도? 네. 그러면 너무 많은 얘기가 우리 있어요. 김민기 선생의 비리도 다 드러납니까? 그렇겠죠. 뭐 부활하고 시나위하고 묶으면 네. 20회로 20회로 드러납니까? 괜찮네요. 대서사시라고 봐야죠. 예, 그 멤버들에 대한 그 인물 탐구만 해도 6개월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근데 사실 좋은 컨셉이에요. 뮤생이 네. 지금은 크게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 음악 특히 대중음악계에 이 백스토리라는 거는 거의 안 알려져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지는 게 주로 스캔들 위주로 알려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야말로 진솔하게 끌어낼 수만 있고 수위 조절만 잘 한다면은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그게 끌겠는데. 이제 왜 잘 얘기를 못 하냐면은요. 네. 같은 아직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내가 무슨 사기를 당했는데 네. 그 사람 아직도 업계에 있거든요. 그럼 A.C. 하면 되죠, A.C. 그렇게 근데 그거조차도 되게 꺼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무력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현업에 계시고 이러면 오늘 갑자기 이제 방문 요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수위를 고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오늘 올라가는 방송에서는 가수 리아 씨가 기간 동안 10년 동안 어느 언론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저희 방송에서 리아 씨가 진솔하게 나왔어요. 리아 씨가 이번에 리아는 저도 압니다. 네, 리아 씨가 굉장히 하나씩 아는 거 억울한 추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리아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누군지는 잘 모르지. 남자는 아니죠. 리아를 아신다고요? 노래도 들어본 것 같아. 묻지 마, 다쳐. 이 사장님이 역시 언론인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그 순간적인 스피드, 그 순발력이 너무 좋으세요. 네. 사실 모르지만 난 리아를 알아라고 얘기를 덩진과 동시에 머릿속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걔를 안다고 실제로 그러지?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 실제로 알아요. 아니, 뭐, 인터넷에서 리아라는 이름을 뭐, 본 적이 많아요. 뭐, 가수라는 것도 알고. 최소한 분명히. 기타리스트가 아니라는 건 알지. 지금 자꾸 저런 식으로 20곡 하듯이 하나씩 알아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왜곡된 언론도 굉장히 중요한 많았을 것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네. 이 뮤생이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팟캐스트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다음 편에 리아 좋게. 나온답니다. 리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라디오 최재민 김민기의 DD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언론사인 국민TV는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조합비로 운영되는 공정언론입니다. 국민.tv로 들어오시면 조합원 가입과 함께 생방송을 청취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팟빵에서 국민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구독하기와 다운로드 많이 해주세요. 네, 2월 9일 DD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D쇼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토크로만, 음악보다 토크로만 긴 시간을 보내가지고 이게 DD쇼인지, 서영석 이사님 목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그 외에 다른 시사 프로그램.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그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을 텐데, DD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시험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팟캐스트에서도, TV 보기 눌러서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TV 방송을 즐긴다기보다는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 바른음원협회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신대철 씨와, 그리고 EJ, 팟캐스트 EJ의 그 세장님과, 이렇게 모시고, 우선은, 바른음원협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들어봤고, EJ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조금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해왔던 질문들은 서영석 이사님의 진행에 의해서 다 날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 이제 맞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바른음원협동조합, 그리고 EJ도 이제 또 조합, 무슨 생활역사. 생활역사 조합, 예, 그리고 국민TV 라디오도 역시 조합이죠. 이 조합들이 약간은 다 이제 목표가 다른
그런 어떤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방송들로서 서로 물론 이제 그 바른의원협회는 방송 단체는 아니지만 어떻게 공조를 해야 또 서로 상생이 되고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서영석 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컷 말씀하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자제하려고 하니까 또 제일 보고 물어봅니까? 네.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2012년 연말, 다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협동조합법이 개정 통과된 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수한 분야의 협동조합만 가능했었는데 그 법이 통과되면서 일반적으로도 어떤 형태든 금융과 보험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협동조합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들끼리 연대를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뚜렷한 움직임은 현재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조합원을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이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앞장서서 이런 연대에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여론들도 있고 그런 여론들을 이제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노력에 착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협동조합들끼리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을 강구해보자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협동조합 중에서도 뭔가 좀 이념적이란 말은 약간 어울리지는 않는데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약간 그 가치 지형이 좀 비슷한 그런 협동조합들끼리는 좀 더 끈끈하고 긴밀한 연대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점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대한방송끼리의 연대도 저희들이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이런 그 시사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팟캐스트들의 연대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3월 7일이면은 창립 2주년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려요. 그래서 지금은 그 준비에 지금 바쁜데 그 안건 중에 하나로 이제 상정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 미디어협동조합의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협동조합은 예를 들어서 EJ와도 일정한 교류와 연대를 맺은 적이 있고요. 지금은 또 새가 날아든다라고 하는 팟캐스트와도 일정한 연대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직화하고 좀 이렇게 국민 TV나 국민 라디오는 편성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흩어져 있는 팟캐스트들을 좀 더 조직화하는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 대상이 되는 팟캐스트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른의원 협동조합도 어떻게 보자면은 문화를 살려야 대중문화라든가 모든 문화를 살려야 바로 서는 거 아닌가. 예, 국가 자체가 바로 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예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모이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른의원협회는 공조할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뚜렷하고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1200%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바른의원 협동조합과 연대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이게 구분 짓는 건 아닌데 미디어 협동조합이 있고요. EJ도 협동조합이 있고 바른의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 협동조합의 공통점이라 하면 지역적인 공통점도 없고요. 거기 속해 있는 구성원의 공통점도 아닙니다.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사실은 그 생태계가 위험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이 거기 속해 있는 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뭉치는 거거든요. 네. 생존과 상생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는 소비자 주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그러면 바른음악 협동조합에는 뭐 팟캐스트 뭐 듣고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그러신 분들 오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주권들이 더 강화가 될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단순히 거대 자본, 거대 권력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가 훼손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협동조합이라는 거, 남과 공유할 수 있고 남과 결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터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끼리 빠르다. 왜? 협동조합을 해보니까 이득을 봤거든. 자기는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조합원들이 많아지면 이분들은 어떠한 조합이 생겨도 거기에 금방금방 이해를 해요. 출자금 얼마? 오케이, 알겠어. 좋네. 플랫폼 좋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나한테 이득이 온다 이거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고 이기적인 자기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2년부터 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많아졌어요. 지금 6,500여 개 되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동하지 않는 협동조합들은 너무 일단 만들면 되니까 만든 수도 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이 정말로 성공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성공 밑에는 제2의 미디어 협동조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바른음악 협동조합 같은 대중문화예술 쪽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을 제시하고 자본과 싸워볼게 라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돼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성공이 우리에게는 공통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네. 박수 받을 만한 얘기죠. 네. 네. 뭐, 부담 팍팍 주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근데 뭐 이제 뭐 미디어 협동조합이든 바른음악 협동조합이든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성공시키는 건 아닙니다.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협력과 그리고 그 뜻에 의해서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네. 뭐 특히 협동조합들끼리 연대가 뭔가 또 서로에게 돌파가 된다면 뭐 전혀 열린 자세로 해 나갈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천명하고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서영석 기자님이 이제 너무 많이 폭주한다고 빨리 나가래요. 라는 건 농담이고 원래 이제 제가 1시간만 하기로 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1시간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네. 자꾸 말을 끊고 해가지고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한마디만 딱 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 그 세장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저는. 아니, 박근혜 정권 끝날 때 되면은 40대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50대에 팟캐스트 시작해가지고, 이 정권 끝나면 60대 되는, 나 도대체 뭐야? 그래, 저도 조금 건방지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네. 결국 뭐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지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 연령이 아니고 마음이 열려 있느냐, 사고가 열려 있느냐, 그렇죠. 뭐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기 전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도 제가 드릴게요. 아까부터 자꾸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아까 잠깐 방금 중간에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나 리아 알아. 그래서 어디선가 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리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리아. 김종대와 정욱식의 진짜 안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진짜 안보. 예, 진짜 안보. 그 프로그램 첫 번째가 두 번째 시간에 가수 리아가 출연했습니다. 네, 게스트로 나온 게 확인이 게스트로 됐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악수도 하고, 뭐 여자니까 당연히 악수했죠. 근데 우리 김종대 선생이 그러더라고. 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군 관계자의 따님이었을 거예요. 와이프. 네.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 예. 여하튼 뭐 군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던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와이프였어요. 예? 공군의 와이프였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리아를 안다는 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로 안다는 얘기를 꼭 해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서영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가수 리아를 실제로 만나셨고 예. 아는 사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는 사이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디디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책임감을 느끼면서 떠나겠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최재민 씨가 없이 혼자서 1시간을 네. 메꿨습니다. 서영석 이사님 덕분에. 제가 말주변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저는 재미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예, 그 말씀 가슴에 두고 계속 어디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을 나가려면은 그 아니, 방송에 대한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 되니까 들어보거든요. 김민기 씨가 네. 굉장히 사실은 유머 감각이나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사실은.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진짜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한번 터지면은. 흔치 않지만 예. 재밌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기 김태원 씨가 나왔어요. 부활의 김태원 씨가 네. 나오셨을 때도 그렇고 이승환 씨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예, 저보다 이제 좀 이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나오면 일단 쫄아요, 저는. 예, 최재민 씨 같은 경우는 체격도 있고 그러니까 안 쫄는데 뭐 맞으면 맞지 뭐 이러면서 그냥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맞으면 크게 다치는 타입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요. 예, 그런데다가 또 세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이 토크로 예, 워낙 뭐 종횡무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또 그런 면에서 또 쫄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소심해져서 네, 무슨 하지만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에 대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소한 재미 내지는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수 있는 그 기대, 그런 기대를 주는 개그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청취자들이 그 기대를 갖고 앞으로도 디디쇼를 계속 들어주시면 언젠가 한 번은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굴욕을 주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벗어나서 네. 예. 근데 이거 이제 바른원 협회 얘기만 계속하면 좀 지루한 감이 있을 테니까 이제 김태원 씨 얘기도 나온 김에 이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었습니다. 이 신하위의 멤버 교체. 이것도 판도라의 상자의 하나인데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빈번한 그 멤버 교체가 조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보고 느끼고 겪어서 아는데 물론 이제 보컬의 경우가 가장 빈번한 편이었지만 그 잦은 멤버 교체가 신하위의 그 멤버 교체가 왜 그런 것이며 그로 인한 소득과 득과 실은 뭐가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네. 한번 전통이 만들어지면은 그 전통.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하군. 네. 정말 명쾌한 해답이었죠? 이렇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전통이었답니다. 아니 뭐 맞잖아. 전통적으로 계속 바뀌어왔어.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진 전통을 끝까지 지키고 계승시키고 그것도 하나의 나의 또 주어진 의무인 것 같아. 그렇게까지 생각하시. 세장님은 객관적으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제가 여쭤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옆에서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워낙 또 이렇게 예민하시고 그다음 또 어떤 그 음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집중도 높으시다 보니까는 에너지가 한 번에 확 몰리시잖아요. 네. 그럼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뭐 지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운동성이 약간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뭐 사소한 오해가 또 아까 정확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오해가 생겨도 말씀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렇죠. 네. 한참 있다 얘기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예전에 뭐 김종서 씨 얘기나 이런 것도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 다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네. 그런 오해들을 그 자리에서 안 푸세요. 잘. 아마 그래서 이게 좀 있지 않아요. 김종서 씨하고 무슨 오해가 있으셨어요? 뭐 알면서 뭘 그래. 제가 가진 상자와 같은 상자. 네.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뭐 전통을 계승한다는 말은 사실 네. 좀 괴담에 가깝고. 네.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지. 설마 뭐 이렇게 마무리하실까 싶긴 한데. 이게 예. 글쎄 그때 왜 그랬는지 참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연착이라는 곡 들었잖아요. 네네. 연착이 제가 만으로 20살 때 우리 민기 씨가 19살 때 녹음했던 제가 고등학생 때, 예. 그때 녹음했던 곡이에요. 그 연주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었고,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좀, 뭐랄까, 능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나 왜 자꾸 눈물 날라 그러지? 왜 그래? 울지 마 그러니까 더 눈물 날라 그래요. 네, 여러분들 우리 신대철 선생님 그리고 뭐 기타의 신이라고 불리시는 네. 이분의 자세한 이야기들은 얼마 전에 출간하신 자전적인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대담집이 있어요. 거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이 뒷얘기를 한 10%밖에 못 들은 것 같아요, 사실은. 뛰는 개. 뛰는 개가 행복하다는 책을 썼는데, 네. 거기도 뭐 옛날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네. 한 10%, 20% 뭐 정도밖에 쉬지를 못하겠더라고. 우리 차마 하지 못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차마 하지 못하는 얘기들. 차마 하지 못하는 얘기인데, 우리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밖에다가는 절대 얘기하기 힘들어하고. 네. 그런 얘기가 한 80% 정도 되니까, 그거를 처음에 용기를 내서 이걸 다 싫어 그러다가, 그렇다, 큰일 나겠다, 이거. 그런 얘기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보컬 몇 명에 대해서는, 총대를 매겠습니다. 예. 언제 한번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 신랄하게 한번. 내일 유생에. 내일요? 잠깐만, 조금만 시간을 좀. 예, 그리고, 세장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세장님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뭐 많은 자료를 갖지 못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안티카페가 있어요. 네, 멤버들 3명 중에 유일하게 안티카페가 있습니다. 네,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청취자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왜 있는 했는데, 걸까요? 그 예. 카페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요? 그냥 제가 싫은 거예요. 그냥요? 예,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리플이 달려요. 악성 리플 달리는데, 네. 재밌는 게 많습니다. 세장 나가 죽어라. 제 꼴보기 싫다. 하차시켜라. 그냥 그런 어떤 방점을 정확히 찍지 않고, 이렇게 쏴대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 정확한 이유가 없고요. 그 카페 운영자분과 제가 만나보고 싶긴 하죠. 과연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원망하게 해서 적극적인 안티카페 활동까지 만들게 했냐. 궁금하긴 해요. 물론,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목소리가 호불호가 확 갈려요. 이런 목소리가.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편한 목소리다 하는데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싸가지가 없는 목소리거든요.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게다가 욕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싸가지 그런 것보다는요.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성관계를 떠올렸어요.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성관계라뇨? 어떤? 과거에 저를 스쳐 지나갔던 이성분들이 그런 모임을 무슨 피해자 모임도 아니고 그거는. 아니요. 그렇게까지 그런 구성을 또 새로 네.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신대철 씨는 이제 이미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언급을 안 하고요. 네. 세장님의 경우에 이제 여성관이라든가 네. 결혼 계획, 그러니까 이왕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혼 계획이라든가 이상형이라든가 제가 떠올렸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금 테스트 방송을 하고 계시면 어쨌든 몇 분들은 제 얼굴을 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안심을 하실 겁니다. 아니 저렇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이명박이라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아니 이명박이라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제 예.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남들 다 만나는 만큼 만나는 거고요. 남들 다 보내는 시간만큼 보내는 거고 다 그만큼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박사님은 정말로 그렇게 고립되어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 안타깝다.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네요. 저는 요즘은 게이설을 듣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은 소문이 안 나니까 그런 제가 요즘은 그냥 동선이 되게 짧아요. 우리 신대철 이사님 모시고 발음원 그 일도 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가끔 EJ 녹음도 해야 되죠.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절대 없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누구야? 누구였죠?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와요. 지금 문 네. PD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뭔가 협박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네. 좋은 날이잖아요. 오늘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된 날입니다. 좋은 날 그런 얘기로 좀 화두를 이끌고 가야지. 예. 괜히 제가 여기 지금 게스트로 불러놓으시고 이명박이다 이런 얘기 듣게 하셔야겠어요. 그런 거 죄송합니다. 아시죠? 예. 저희끼리도 저희 방송에서도 저희 여자 관계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요? 판도라의 상자죠.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사님의 경우도 이게 모두 다 진실이다. 네, 다 그렇죠. 상황이 좋지 않군요. 예. 신대철 형님이, 네. 가까이 계시는 만큼 조만간 해결이 될 거라고, 믿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실용음악과 교수로도 지금 계속 출강을 하고 계신가요? 네, 교수라고 그러면 참 사실 좀 민망하고요. 그냥 교수 그렇죠. 뭐 교수라고 불러주면 교수인 거지 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출강을 갔다가 한번 그 보컬리스트 이영지 양이었나 하는 그 분이 이제 노래 보컬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내용을 들었더니 생계에 대한 얘기를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 생계. 생계? 예, 보컬리스트로서 생계에 대해서 니네들이 정말 사회에 나갔을 때 직업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마침 또 출강을 하시니까 묻고 싶었던 건데 정말로 솔직하게 지금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사회에 희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실을 대안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조언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바음협을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사실 그거예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가만있어. 내가 이 친구들한테 음악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연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뭐 이렇게 한번 뭐 이 음악 한번 들어봐 뭐 그래야 뭐 정말 훌륭한 뮤지션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공허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솔직히 사기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사실은 다 백수일 텐데. 그 중에 일부 이제 몇몇 친구들은 이제 뭐 그 중에서 뭐 잘 풀려가지고 뭐 데뷔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무슨 요즘 오디션 프로에 나가가지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그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별거 없이 그냥 4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어디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학교 졸업하면은 그 학자금 대출로 이제 빚더미에 쌓이게 되고 뭐 이런 걸 좀 봐왔어요. 보다 보니까
과연 이 친구들이 음악가로서 자립할 수 있느냐.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사기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바음협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본인의 그 음악을 그러니까 자신의 음악을 마음껏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좀 그래서 그런 걸 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아까 뭐 대안적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네.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 뮤지션이 직접 자기 음악을 여기서 업로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뭐 직거래 장터, 음악의 직거래 장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네. 뭐 그런 시스템 만들어 보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 어쨌든 그런 시작을 해보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플랫폼들은 그 추천곡 리스트에 못 올라가면은 절대로 음악으로서의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거긴 또 비용이 발생하고요. 네. 그렇죠.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인디 씬에서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추천곡 리스트에 낄 수가 없어요. 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항상 이런 거 우리 아무리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날까? 당연하지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는데 그럼 이 기회를 만들어주자. 기회를 만들어주는 걸 그 플랫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네. 바른음원협회를 통해서 우선 그런 어떤 불씨를 좀 살려보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군요. 그러니까 좀 많이 퍼져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이번에 조합원에 좀 가입 좀. 예.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의 조합에 이렇게 가입을 하고 뭐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공조가 되고 상생이 될 것 같네요. 예. 아까 서영석 기자님도 계셨지만 싸잡아서 서로 다 그렇게 품앗이 하는 걸로. 그냥 저희끼리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네. 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꿔나가는 걸 저희가 하는 거죠. 뭐 단순히 이게 뭐 음악하는 사람들 잘 먹게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만든 거면 일반 소비자들이 동의해 줄 리는 없고요. 네. 다만 음악을 누리는 사람한테도 일정 부분 이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 문제 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처음 만든 취지가 그거였으니까 만약에 안 그랬고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거 정산법이 불리해요라는 캠페인을 했으면 일반 대중들이 여기에 동의해 줄 리가 없죠. 왜냐면 그건 니들 먹고 사는 문제잖아. 네. 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담론을 어떻게 가져갔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생태계를 복구를 하지 못하면 좋은 음악, 우리가 받아야 될 좋은 음악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연결고리 하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되는 거고, 물론 싼 가격에 비율을 좀 응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들이 내 자식한테 패스트푸드만 먹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든 건강한 거, 입에 쓴 거, 가끔은 뭐 달지 않은 것도 먹여야 되고 그런 다양함이 같이 결합이 돼야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단순히 뭐 댄스 음악이 나빠 아니면 뭐 락 음악이 좋아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거대 뭐 기획사 있지만 댄스 음악을 하고 있지만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만 구조적으로 그 친구들이 묶여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고 목소리를 못 내는 건데 만약에 이것들이 조합원들이 많아지고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그분들 중에서도 나 바음협 나 회원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조합원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그때면은 거대 자본들이 이 음악하는 분들을 함부로 자기의 도구로 지금처럼 핸드폰 홍보용 도구로 쓰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뭐 배우라든가 뭐 다른 직종에는 항상 그런 유니언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들이 뭉쳐서 말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힘이 있는데 이 뮤지션들의 경우 유독 이렇게 개인주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랑 잠시 동안 같이 있는 것도 별로 꺼려하는 정도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뭉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른음원 협동조합을 필두로 해서 네. 그럼 또 뮤지션들의 유니온도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드로. 협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게 무슨 내가 조직 단체 뭐 결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 거기 조합원이야. 나 조합원 그거 갖고 있다라는 가벼운 형태의 연대잖아요. 네. 그 연대 의식들이 뮤지션들한테 결합이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다 그거를 이해는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한 공간에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림은 저희도 사실 좀 보기는 그동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죠. 약간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뮤지션 조합은 아니에요. 일반 유저들,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시민들 누구든지 음악을 사랑하는 어떤 분이든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생산자 조합은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와 함께하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래서 음악 뮤지션도 가입할 수 있고 누구든지 법인도 가입할 수 있고 또 일반 그냥 음악을 즐겨 듣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약간 뮤지션들이 많이 결합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는 박완규 씨가 지금 조합원을 가입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뮤생 얘기도 했지만은 저희가 뭐 그 첫 해가 저기 누구죠? 저기 힙합의 전설 가리온을 MC 메타하고 이제 나찰하고 두 분이 이제 인터뷰했는데 그분들도 우리 조합원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페리픽 버튼의 이성수 씨의 그분도 우리 조합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3회에 나가는 리아 씨도 조합원이에요. 네. 이렇게 뮤지션들이 많이 사실 이 점 조금씩 계속 가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인디 뮤지션들도 좀 많이 가입해 있는 결국 그분들이 뮤생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어필을 하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공감을 해주시는 거죠.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얼마나 불공정하고 나 역시 자본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무력에 공격당했던 나의 시절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방송이죠. 결국 거기에 대한 내용은 뮤생을 들으면 뭐 그냥 그렇죠. 자세히 그리고 알 수 이제 있겠군요. 다음 주에 이제 어쨌든 뭐 다음 회차에 우리 김민기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시면 조합원으로 먼저 가입을 하고 그 방송을 해야죠. 일단 와서 몇 개만 열어보시면은 뮤생만 가지고도 대중들이 그거 들어봤어? 난리 났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아까보다 눈빛이 호의적일 수가 있죠? 갑자기 이만큼 막 원래는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국민TV 테스트 방송을 도와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섭외가 거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카메라에서 시선을 옮겨서 우리 김민기 선생님을 볼 수밖에 없게 되네요. 그리고 눈에도 애정이 들어가게 되네요. 네. 이만큼 오시네요. 눈빛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먼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든 방송을 먼저 하든 어쨌든 그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 들고 계신다는 판도라의 상자는 중요한 사초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개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꼭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만일 신대철 이사장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그 뚜껑 여기가 좀 어려우시면 특별히 별도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할까요? 녹취를 따가지고요. 그래도 제가 언제 어디 있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방음협이나 뮤생하고 또 관계가 좀 없는 질문인데요. EJ 방송이 이제 그 현대사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그 세 사람이 그렇게
준비된 지식인지 아니면은 방송 설정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하시는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방송 초기에는, 그러니까 방송 초기에 나왔던 뭐 쌍년 특집이나 뭐 아랫도리 특집 이런 특집들 할 때는 원고가 아예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쌍년은 요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만든 모윤숙, 김한란 이런 친일파 같은 사람들을 진정한 의미의 쌍년이다라고 했던 방송이 있는데 네. 그때는 원고가 없었고요. 3명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편집량도 많아지고 소재도 재미가 없어지고 하다가 그 이후부터 8회부터는 일단 저희한테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작가가 있잖아요. 이 작가가 네네. 있으니까 네. 이 작가가 주제를 정합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가져오고요. 근현대사는 해방 이후부터의 한국의 근현대사는 여태까지 어느 방송, 어느 매체, 뭐 책으로도 정확하게 기재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욕하고 싶은 역사들을 저희가 이제 이 작가가 찾아와서 그리고 미리 사전에 합을 맞추거나 내지는 네. 요즘은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이제 팬분들 이게 사실이 아니냐 진짜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요즘은 정말로요 방송을 쪽대본을 받습니다. 녹음실을 들어가면 대본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리딩할 포인트를 잘라가지고 네. 저희 방송 이거 옛날 역사적 얘기니까 뭐 1980 몇 년에 누가 뭐 했다 이거는 읽어야 되니까 그걸 현장에서 받아서 잠깐 5분간 체크를 하고 바로 방송을 합니다. 그게 오류를 발견하기도 하나요? 방송 후에? 하죠.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신경 쓰는 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크로스 체크. 네. 그리고 모든 기록들은 국회에 있는 우리나라에 출간됐거나 기록되어진 모든 기록물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놓고 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승만이나 네.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고발당해도 수십 번은 고발당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전부 다 이승만이 저지른 짓들을 다 모으고 기록한 거를 찾아서 방송을 하니까 절대 저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럼 뭐 고소고발? 네, 고소고발은 이동영 작가가 개인적으로 꽤 바라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명예훼손의 어떤 이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들어간 건 있지만 아니 없어요. 저희 쪽으로 온 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실만 이야기하는 방송이라는 네, 거죠. 정말로 사실만 이야기하는 진정성 있는 방송. 진정성이 있죠. 3명의 캐릭터도 진정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자를 안 만났고요. 이 박사도 여자를 안 만나고요. 이 작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 박사님은 여자를 안 만나는 못 거예요? 만나는 거죠. 네. 그렇죠. 요즘은 또 바빠서도 못 만나요. 알겠습니다. 게시판을 조금만 읽어드리고 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탠님께서 글 남겨주셨어요. 우리 딸 샤이니 CD가 10장은 있는 것 같은데 뜯질 않아요. 그냥 보고 간직만 하고 음악은 멜론에서 받아서 들어요. 비싼데 자꾸 왜 사는지. 그리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예, 사진집이랍니다. CD가. 예, 그래서 사는 거라고 하죠. 예, 그리고 동동이맘님께서 저는 집에 있는 아이돌 CD 오늘 펼쳐보고 다시 던져버렸다고. 예, 안티 아이돌로 돌변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 근데 그런 얘기만큼은 아니죠. 예, 그렇게 뭐 그걸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는. 편협된 막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러브투님께서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악 제작자, 연주자, 작곡자의 입장에서 보면 김상봉 교수의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의 책 내용과 비슷하군요. 일하는 사람들이 자본의 소모품이 아닌 주인이 되기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마리님, 친절하신 이사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뭔가 상담을 해주셨나요? 예, 그리고 예, 오케이 마리님께서 다시 재미있어야 듣는다. 재미없으면 안 듣죠.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방송 얘기인지 음악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방송 아직 얘기라고요? 방송이 네. 그 뭐 지금 우리 김민기 선생님도 방송 진행하고 계시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까지는 네. 조금은 이 균형이 좀 맞기 전까지의 좀 어색함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처음부터 잘 된다면 그런 방송은 완전 기획 의도와 그다음에 배우들의 연기가 결합되는 거고 저희 방송은
나오신 분들이 사전 질문지를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옆에 계시는 신대철 이사장님도 속에 있는 얘기를 그때그때 해주시는 방송이니까 네. 진정성도 과해도 세련된 어떤 왔다 갔다 하는 합의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은 그럴 수도 있죠.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네. 저는 매번 뮤생을 녹음하러 갈 때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내가 오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왜냐면은 워낙 그 이제 신대철 이사장님이 기가 이렇게 세시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앞에 가면 이제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같이 한 팀에 있으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셨나요? 우리 리더였던 제가 김우생은. 신하위에 네. 있을 당시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적이죠. 예, 왜냐면은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형님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네. 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업혀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절대적인 입장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말수가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네.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형님은 또 그 당시에 이제 이미 대학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또 하고 계셨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었단 말씀이시죠? 카리스마가 있었죠. 네. 예, 카리스마가. 근데 그게 인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그거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카리스마가 있었고요. 네. 예,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항상 대철 형님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또 기타리스트들이나 뭐, 다른 파트의 뮤지션들한테 갖고 있는, 몇몇 분들한테 갖고 있는 마음인데, 사실은 한국의 기타리스트들, 다른 파트보다도 기타리스트들은, 그 당시에 저와 이렇게 같이 팀을 했었던 그 당시에 해외로 나갔어도, 네. 그래서 외국 팀에서 활동을 했어도 충분히 그들의 존재감이나 활약상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물론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음악을 했었던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득템이죠. 네, 그런 분들과 음악을 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건 참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해외로 내보내고 싶은 심정이에요. 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저기, 네. 자택, 양평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해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예, 그런 마음인데, 이제 일을 많이 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예. 평생, 저는 신하위 키드예요. 신하위의 음악을 듣고 자랐던 딱 신하위 네. 키드예요. 제가 네. 95 학번이니까, 나이가 얼추 맞지 않습니까? 40살이니까. 그리고 평생, 저는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있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어쨌든, 또 이제, 공정한 룰을 위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아. 나는. 근데 내 후배도 어떻게? 그리고 이 환경, 이거 어떻게? 음악 했던 사람의 입장, 이런 모든 것들이, 기타리스트 신대철을 바른 음악 협동조합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대표, 격인 역할을 수행하게 만든 작금의 현실이 네. 저는 좀 가슴이 아파요. 팬의 입장에서. 안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고자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대중문화의 현 주소, 지금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편협하고 암울한데,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 그 중에서도 이제 대중문화의 흐름이 지금 현재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하는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한꺼번에 드리고 싶었어요.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암울한 이 현실을, 음악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조금 대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죠. 예, 제가 먼저 네. 연배가 어리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안전장치. 모든 사회 모든 구조가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이 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이 안전장치가 없는
고삐 불린 그런 뭐 안 내지는 통제가 안 되는 기차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그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많은 구조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네. 아까 뭐 표현도 정말 자주적으로 해주셨지만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환경에 음악 종사자들 그리고 점점 패스트푸드 같은 음악을 듣는 리스너들 그리고 점점 그것을 봐왔던 음악을 하는 모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직감을 해야죠. 아 여기서 최소한 안전장치 정도는 걸어놔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런 모든 방향에서 조금 누구나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형태가 좋습니다. 언론이 똑바로 못하니까 미디어 협동조합이 나왔고요. 음원 생태계가 안 좋으니까 저희 바른음원 협동조합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아마 여기에 관계된 모든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매우 작은 안전장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네. 요즘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옛날에 혹시 홍콩 영화 많이 봤던 기억나죠? 홍콩 영화. 홍콩 영화, 예. 홍콩 누아르의 주윤발. 주윤발, 네.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열광했던 그런 세대인데, 그 홍콩 영화가 지금 몰락했잖아요. 네. 예, 오래전에 몰락을 했는데 한동안 우리 젊었을 때 젊었다고 기사가 우리 어렸을 때 홍콩 영화 열광하고 했던 세대인데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홍콩 영화 보다 보니까 근데 더 이상 재미가 없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스토리가 그 스토리고 네. 앞에 한 5분만 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이상 소재가 없고 계속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시점부터는. 네. 그러더니 홍콩 영화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홍콩 영화 보나요? 보는 사람 있나요 혹시? 거의 없죠. 없죠. 네. 아마 네.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한국 음악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점이 지금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하란 얘기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얘기하니까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국 락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입지를 갖고 계신 신화위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 그리고 팟캐스트계의 로빈 훗 세장님을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상처가 많은 차를 타고 나왔는데 눈이 와서 좀 가려졌어요. 근데 그게 깨끗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조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스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D 문희정, 미래총괄 기술감독 윤기영, 구성작가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